위치 설정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포지션, 리전, 마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 리전까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진이란 것도 있는데, 마진이란 거에 대해서는 그냥 교재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실 만한 내용일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포지션의 반대예요. 왜 포지션이 X축, Y축이 이르는 사각형 내부의 공간을 말씀드렸던 거고, 마진은 그 바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차이만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P.멀티, 느낌표 P.멀티라는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공간이란 거 그래픽 윈도우의 공간을 여러 구획으로 나눠서 그림을 하나의 윈도우 상에 여러 개를 그리고자 할 때 레이아웃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P.멀티라는 시스템 변수가 있어서, 원래 P.멀티라는 시스템 변수의 기본값은 0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래픽 윈도우 하나에 그림 하나만 그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0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이 값이 사실은 원래 5개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대개의 경우 한 3개 정도까지만 쓰시면 충분해요. 0, 2, 2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상태에서 플롯 아무거나 그냥 플롯 명령 아무거나 적당히 입력하셔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앞에서와 같이 P.멀티 명령을 안 하고서 저런 플롯을 했을 때는 그냥 그래픽 창이 뜨면은 거기 꽉 채우게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치 섹션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섹션에 그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P.멀티로 설정한 거는 뭐냐면은 가로로 2등분, 세로로 2등분의 구획을 나누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그림을 그리면은 첫 번째 그림이기 때문에 1번에 해당되는 왼쪽 위에부터 먼저 그리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다른 그림을 또 그린다. 이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두 번째 칸에 그 그림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세 번째 왼쪽 아래 칸에 그려질 거고, 또 다른 그림이 되면은 여기 마지막 오른쪽 아래 칸에 그려지겠죠. 이와 같이 공간을 채워나가서 구획을 나눠 놓고 순서대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게 지금 이 P.멀티라는 시스템 변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구획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갖다가 적당한 크기, 내가 원하는 지금 크기가 X 사이즈를 한 500 정도로 잡고, Y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한 800 정도, 약간 랜드스케이프 비슷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림을 내가 한 가로 방향으로 3등분, 세로 방향으로 5등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P.멀티를 0, 3, 5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그려지는 그림들은 3x5, 결국 15칸으로 나눠진 그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계속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여기다 조그맣게 그림을 그릴 거고, 두 번째 그림을 그리면은 또 그 다음 칸,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게 사이클링 하면서 가까이 칸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이게 이제 P.멀티라는 시스템 변수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여러 그림들, 데이터 가시화를 할 때 비슷한 성격의 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뭐 1월부터 12월까지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4x 3, 뭐 3x 4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가시화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윈도우상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설정은 시스템 변수이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은 계속 아이디어를 끄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냥 예전에 한 윈도우에 하나씩만 그릴 수 있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 값은 p.multi equal 0 이걸로 돌아가면은 이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한 윈도우에 하나씩만 그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p.multi를 설정해서 뭔가 여러 구획으로 그렸다. 그러고 나서 끝날 때 이렇게 p.multi equal 0은 끝부분에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야 그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더라 하더라도 그 구획 나눈 설정이 계속 다른 작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그러니까 어제 왜 제가 이 테스트 플롯 B 프로그램 하면서 앞쪽에서 막 시스템 변수들 여러 개를 막 값을 제 마음대로 바꿔놨는데 이 값들을 그래도 끝나기 전에는 원래 그 기본 설정 값으로 다 바꿔 놓는 부분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p.multi도 역시 시스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사용하셨을 때는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디폴트 값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왜 어제 봤던 p.background는 0이 그 디폴트 값이지만은 뭐 p.color 같은 경우는 255가 디폴트 값이고 카 사이즈 같은 경우는 1이 디폴트 값이고 그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 도움말에서 이 시스템에서 찾아보시면은 디폴트 값이 원래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디폴트 값 찾아보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p.multi가 디폴트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변수 하나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놓고 뭐 p.multi 디폴트 이런 이름으로 제가 정해놨어요. 그러고서 그냥 p.multi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일단 지금 현재 시스템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내가 만든 임의의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p.multi를 제 마음대로 막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 가서 p.multi는 앞에서 제가 저장해놨던 p.multi 디폴트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제가 다시 무슨 그림을 그려도 다시 디폴트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일일이 알아보기가 귀찮다고 하실 때는 그냥 시스템 변수 값을 갖다가 다른 변수에 일단 넣어두시고 그거를 갖고 있다가 다 끝날 때 원래 저장됐던 그 변수 값으로 돌려놓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위치 설정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함수와 프로시저라는 내용인데 뭐 앞에서 한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 프로시저와 함수라는 말을 아이디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조금 정리하는 차원으로 짚고 넘어가 보면은 프로시저라는 말은 그러니까 프로시저와 함수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루틴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냥 하나의 완성된 그러니까 프로로 시작해서 엔드로 끝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넓게 말하면 루틴인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제가 이제 어제 나눠드렸던 소스 코드들 중에서 어제 봤던 테스트 플롯 B라든지 테스트 플롯 A라든지 뭐 제가 임시로 만들었던 테스트 뭐 LESW 이런 것들 다 이거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냐면은 프로시저라는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로시저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시저 이름, 인수, 키워드 이런 식으로 그 명령을 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틴을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하고 함수는 형태가 다르죠.
함수명에다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안에 그 안에 필요한 인수나 키워드들. 그러니까 인수나 키워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같지만은 프로시저는 그냥 프로시저명 쓰고 따옴표 치고서 그냥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프로그램 명령인 것처럼 실행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 프로시저는 일단 실행하고 나면은 돌려주는 값은 따로 없어요. 돌려받는 값은. 그런데 함수라는 것은 돌려받는 값이 있죠. 미디안 그러면은 미디안이라는 값을 평균 값을 민을 갖다가 데이터라는 배열에 대해서 민 값을 갖다가 계산하고서 그 값을 value라는 변수로 돌려주잖아요. 이걸 함수라 그러고 펑션. 프로시저는 뭐 따로 돌려주는 값이 없고 이렇게 명령 치고 인수들 주고 키워드 주고 그냥 해야 될 작업 쭉 하고서 끝나는 그런 식의 루틴을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DL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루틴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게 프로시저고 함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봤던 여기 명령들 중에서 보시면은 플롯은 프로시저일까요? 함수일까요? 프로시저죠. 예. 윈도우 역시 프로시저예요. 여기 파일 패스는 뭐겠어요? 이건 함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왜 다운표 안에 폴더 경로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가져다가 파일이라는 변수로 넘겨줬잖아요. 리턴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예요. FATARR도 뭐라 그러지? 이거 뭘까요? 이것도 펑션이죠. 함수죠. 이렇게 배열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돌려주니까. 그래서 equal 뭐뭐뭐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는 펑션이라고 그러고, 그게 여기 지금 오픈할 이런 것도 다 이건 뭐예요? 프로시저겠죠? 예, 이런 것들이 프로시저 라고 하는 거. 예? 색깔로요. 대개 보면은 함수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말씀하신 거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예 C 형태로 코딩이 돼 있어가지고 IDL에 그냥 인베디드 된 경우들이 있고, 라이브러리 폴더에 점프로 형태로 루틴이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테스트 플롯 B라고 하는 거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를 컴파일 하고서 이 커맨드 창에서 테스트 플롯 언더바 B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요거는 초록색이 되죠. 이거는 사용자가 만든 쉽게 말해서 사제 루틴이다 이거예요. 근데 컴파일이 된 뭐 그런 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약에 플롯이라는 거를 지금 여기 커맨드 입력창에서 이렇게 약간 연한 파란 하늘색, 약간 연한 하늘색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윈도우 같은 거 보면은 윈도우도 그렇고 여기 플롯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플롯하고 또 오플롯은 색깔이 다르고 해가지고 아마 어떤 건 인베디드 된 거고 어떤 거는 점프로 형태로 우리가 눈에 밖에서 볼 수 있고, IDL에 기본으로 포함된 거긴 하지만은 아예 프로그램 자체에 인베드 되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점프로 형태로, 그러니까 IDL로 된 루틴인데 IDL이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와 키워드. 인수와 키워드에 대한 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라는 거는 예를 들면 플롯에서 여기 인자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뭐 이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값 자체로, 값이나 변수인 자체로 그러니까 여기 플롯 명령 보면은 지금 여기 데이터 어쩌고 이런 거는 인수가 되고요. 아규먼트. 그 다음에 요 포지션 이퀄 뭐 라인 스타일 이퀄 뭐 이런 것들은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마 잠시 언급드렸을 거예요. 인수는 필요한 만큼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키워드는 없어도 실행은 된다. 실행 여부 자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인수는 없으면 아예 실행이 안 돼요.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프로시저나 함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수의 개수는 뭐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도 되고 하나도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도움말에서 보시면은 뭐 꺽쇠괄호로 있는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꺽쇠괄호가 아닌 거는 정말 있어야만 하는 거.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인수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치도 중요해요.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어버리면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어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테스트 플롯 B에서 이거 실행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 테스트 플롯 명령에서 이거를 앞뒤 순서를 바꿔보세요. 한번. 앞에 걸 0, 곱하기라고 뒤에 거를 1, 곱하기라고 뒤에 걸 0, 곱하기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는 그 개수도 중요하지만은 위치도 중요하다. 위치를 약속된 그 컨벤션에 의한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만 그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인수가 인수의 위치를 갖다가 혼동을 해버리면은 결과 자체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위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인수를 우리가 뭐 아규먼트라고 영문으로 얘기하지만은 포지셔널 파라미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치를 갖는 어떤 인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커서가 있는 위치에 있는 그 단어,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안 된 한도 내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단어를 지가 알아서 일단 표시는 다 해줘요. 저렇게 짙은 색으로. 예. 이게 이제 옛날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일종의 이것도 이제 개발 툴, 디벨롭먼트 키트 같은, SDK 같은 거니까 일종의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요새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왜 그런 개발자들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것도 지원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왜 이런 명령들 마우스 위에 올려놓으면은 막 도움말, 신텍스랑 이런 간단한 키워드들 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게. 예, 근데 아마 7점대, 8점대 고 버전들부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다른 개발 키트 소프트웨어들이 워낙에 개발자 편의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뭐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개발 툴킷 같은 것도 보면은 이런 것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IDL도, 물론 IDL이 본격적인 개발 키트는 아니지만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는 기능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좀 증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저것 기능들을 많이 넣고 있는 추세예요. 역시 이거는 뭐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겠죠. 그리고 키워드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세부 설정들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정들, 키워드를 안 쓴다고 해서 이 함수나 프로시저가 실행이 안 되진 않습니다. 되긴 되는데, 다만 키워드를 따로 안 해주시면은 키워드 자체가에 부여되어 있는 디폴트 값들이 있어요. 그 디폴트 값으로 실행이 된다. 그래서 그 디폴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바꿔서 하고자 할 때 키워드, 어제 왜 플롯을 그렸는데 X축의 범위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거. X축은 그릴 때 IDL은 디폴트로는 X축 방향으로 최소 및 최대 값을 확인해서 거기서 조금 여유를 두고 숫자가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그리는 게 기본 설정이에요. 기본 설정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두시면 되지만은,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키워드 몇 개 줘가지고 계속 바꿨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키워드는 위치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플롯을 그리는데 이런 걸 하는데, 뭐 타이틀은 뭐 이렇게 주고 X 타이틀은 뭐 이렇게 줬다. 당연히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키워드를 갖다가 순서를 바꿔서 내가 X 타이틀 쪽을 갖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맞다. 다시.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x 타이틀 이퀄을 앞에 써주고, 아유,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그냥 타이틀을 뒤에 써줬다. 이래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예. 키워드는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위치 같은 거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붙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붙였다가 뺐다 하는 게 자유로우니까 키워드는 그만큼 쓰고 말고 하는 게 자유로운 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죠. 줄여서 쓰는 거 가능하다. 다만 다른 키워드가 구분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 이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중에 키워드 이퀄 뭐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간혹 가다가 슬래시 키워드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그 x, y, out, s 보면은 노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해보면은, 여기서 x, y, out, s, 뭐 0.5, 0.5, 그 다음에 A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슬래시 노말. 슬래시로 시작하는 것도 키워드예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그려지죠. 여기 써지죠. 근데 슬래시의 의미는 정확히 뭐냐면은 노말 이퀄 1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퀄 1. 그래서 노말 이퀄 1로 실행을 하셔도 결과는 같아요. 근데 원래 이 키워드 중에 슬래시로 사용하는 키워드는 대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온오프의 의미, 불리한 우리가 이제 불리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형의 값에 해당된다. 즉 0 아니면 1. 내가 이거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래서 만약에 키워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여러 가지 범위가 있고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로 쓰진 않아요. 근데 키워드에 줄 수 있는 값이 뭐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그거를 온, 오프 하는 의미로 쓰는 그런 키워드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슬래시 뭐 또는 뭐뭐 이퀄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문법적으로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 온오프 의미를 갖는 키워드는 슬래시 가지고 적어주시고 아니면은 말고 하시는 게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엔 좋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또 노말 이퀄 1 이런 식으로 해야만 좋을 때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대표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걸 우리가 만들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뭔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실행할 때, 사용자가 만약에 내가 노말 좌표계를 쓰고 싶다 해가지고 뭐 노말이라는 버튼에다가 체크를 했어요. 그럼 그 체크를 했으면 그걸 1로 줘야 되니까 프로그램 안에서는 저렇게 1이라고 줘야겠지만은 체크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0이 돼버리죠. 그럼 0이란 값도 제한테 줘야 돼요. 또. 그러니까는 그 코드 내에서 뭐 노말 이퀄 예를 들어서 뭐 유저 디파인드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 유저 디파인드란 변수가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코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노말 이퀄 뭐 이렇게 해줘야 되죠. 저 때는 슬래시를 못 쓰겠죠. 왜냐면 0이 될지도 모르고 1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0이냐 1이냐가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라면은 슬래시로 쓰시면 되는데, 0, 1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나중에 정해야 된다. 그런 식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퀄 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플롯 하는데, 다시 플롯을 다시 하죠, 제가. 우리가 앞서 라인 스타일이란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라인 스타일 이퀄 뭐 1 하면은 이렇게 뭐 점선으로 그려지고, 2 하면은 뭐 대시드 라인으로 그려지고,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라인 스타일이란 값은 사실은 0, 1, 2, 3, 4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키워드를, 라인 스타일 키워드를 슬래시 라인 스타일
이렇게 해보세요. 뭐. 그럼 어떻게 되나? 작업은 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된 거예요, 이거는? 라인 스타일 이퀄 1로 작업이 된 거예요. 왜냐면 슬래시 쓰면은 이퀄 1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라인 스타일 키워드를 이렇게 쓰는 거는 바람직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0, 1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값이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값이 가질 수 있는 키워드인데 하필이면 이렇게 1이라고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슬래시를 쓴다? 뭐 본인 마음이니까 할 수는 없지만은 컨벤셔널하게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값의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키워드일 경우에는 저 슬래시란 표현을 안 쓰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오프의 의미를 갖는 그런 키워드일 때 저 슬래시를 쓰는 게 좋다. 그게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디버깅하거나 할 때 가독성도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마주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진 않지만은 지켜줄 때 아름다운 뭐 그런 규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예. 난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왜 민 값이 있어요. 아 이거 그냥 해볼까요? 그냥 제가 해볼게요. 1.0 뭐 2.0 뭐 3.0 이렇게 나가다가 뭐 2.0 하다가 이 안에 난 값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 쭉 얻었는데 뭐 100개짜리 배열인데 그 중에 의미 없는 데이터가 하필 난으로 읽혔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A란 배열이 있을 때 민 값을 구하고 싶다. 민은 이렇게 쓰면 돼요. 민 함수가 있고 거기다 그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배열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난이 나오죠. 왜 그렇겠어요? 난이라는 값이 지금 배열 안에 있어 버렸기 때문에 얘는 평균 값을 제대로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난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주냐면은 민이라는 함수에 이 난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슬래시 난으로 하셔도 되고 난 이퀄 1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은 평균이 제대로 구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난을 빼고서 나는 없는 멤버라고 간주하고서 나머지 것만 가지고 평균 구하라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난 같은 경우도 기본 설정은 난 이퀄 0인 셈이죠. 그럼 다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 값은 0이에요, 이거는. 예. 근데 기본 값이 0이 경우에 내가 이 난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이 난 키워드를 안 써줘도 되죠. 대개의 경우에는. 근데 난 값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배열이다 할 때는 이거를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도 키워드이기 때문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런 의미죠. 하지만 난 이게 가질 수 있는 그 키워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하고 1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 난에다가 한 5 이렇게 해보세요. 계산이 돼요. 예.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은 0이냐 아니냐예요. 사실은. 예. 0이냐 1이냐가 아니라 0이냐 아니냐 그거이기 때문에 1 외에 다른 숫자를 줘도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주셔도 실행은 돼요. 예. 근데 이제 저렇게 하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문법적으로 동일하지만은 그 성격에 맞는 키워드에서 슬래시를 쓰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 그리고 그 인수나 키워드 이런 것들 물론 그 프로시저나 함수명 다 마찬가지인데 대소문자 구분이 전혀 없어요.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키워드 할 때 뭐 난 이거 하실 때 뭐 난 할 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본인 그 알아서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프린트 민 이런 그 명령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뭐 그냥 프린트 민 뭐 a 난 뭐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소문자 구분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좀 긴 프로그램을 코딩하실 때 내가 보기에 소문자로 쓰는 게 더 가독성이 좋다? 대문자로 보기에 가독성이 좋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주시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문자를 선호해요. 저는. 예. 대문자를 선호하는데 어떤 데서 대문자를 쓰냐면은 이렇게 플롯 같이 이렇게 프로시저나 함수들 있죠.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이렇게 쓰고 이런 그 제가 여기서 임시로 쓰는 변수들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소문자로 써요. 그리고 키워드도 저는 되게 이렇게 대문자로 그냥 써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거냐 아니면 여기서 돌발적으로 생긴 거냐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뭐 코딩할 때 제가 짠 코드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대문자를 입력해야 되니까 뭐 Shift 키 누르고 있어야 되고 귀찮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캡스락 뭐 누르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어떤 게 더 보기가 낫냐 이거는 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취향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저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좋으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움말 꼭 참조하시라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아마 함수와 프로시저에 관한 내용은 뭐 도움말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도움말이 나와 있을 때 꺽쇠가로 있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하지만 꺽쇠가루가 없는 거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인수죠. 그리고 키워드들은 전부 다 꺽쇠가로 돼 있어요. 이거는 키워드들은 다 옵션이라는 얘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선택이지만은 이런 꺽쇠가루가 없는 항목들은 다 필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도움말을 잘 이용해라. 뭐 기본 제공되는 프로치나 함수들을 조합해서 본인만의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웹사이트 어제 알려드렸죠. 그리고 주변 고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주변에 본인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이거는 정말 이런 분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작업할 때 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내가 하다가 잘 안 돼도 뭐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라고 할 때랑 아무도 없어. 나 혼자 해야 돼. 그때랑 이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 주변에 고수가 있다. 그분들 잘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또 해결이 되는 경우들 많아요. 자, 하여튼 뭐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서피스랑 컨투어라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그림을 우리가 플롯만 계속 그렸잖아요. 2차원 그래프 약간 좀 보기에 그렇게 썩 멋있진 않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눈에 볼 만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서피스와 컨투어, 그리고 또 뒤에 나올 이미지들, 이런 것들은 2차원 데이터예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플롯에서 그렸던 것들은 다 1차원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2차원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자료라고 하는 것은 배열상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배열을 만들 때 뭐 im equal 뭐 바이트 어레이 뭐 500 by 50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이제 2차원이에요. 차원이 지금 디멘전이 하나 두 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2차원 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 자주 쓰는 2차원 자료 생성 함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dist라는 게 있고요. dist 이런 게 있어요. dist 안에 400 뭐 이렇게 한번 쓰시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help im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생성되는 거는 400 by 400이라는 2차원 배열로 생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나 그런 2차원 데이터 다루실 때 습관을 이제 들이시는 게 좋은데 어떤 2차원 배열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 배열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지금처럼 help 해가지고 디멘전이 2차원으로 돼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디멘전 크기가 각각 얼마냐 이런 거 확인하시는 거.
또 하나 뭐냐면은 그 2차원 배열이 갖고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하시는 거. 민, 맥스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거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미니멈을 보니까 0, 맥시멈을 보니까 282.84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뒤에 작업들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작업을 하다가 데이터를 읽었는데 그 데이터가 배열이다. 뭐 1차원이든 2차원이든 간에 그러면은 그 배열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조, 크기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갖고 있는 값들 중에서 뭐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나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제 알려드렸던 n 엘리먼츠 같은 거. n 엘리먼츠 하면은 IM에다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나? 16만이죠? 왜 16만이죠? 400 x 400이니까 400 곱하기 40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수는 16만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개수만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2차원 배열 다룰 때 실제 중요한 거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뭐냐가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400 x 400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2차원 배열이 그냥 알아서 생성이 되는데 개수가 매번 바뀔 수 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그 함수를 쓰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은 사이즈라는 함수가 있어요. 사이즈 im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럼 숫자들이 몇 개 나오죠. 맨 앞에 2는 뭐냐 하면은 2차원이다 얘기예요. 디멘전의 개수. 그 다음에 400은 뭔지 아시겠죠?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그 다음에 4. 이게 뭘까요? 4. 이건 뭐냐면은 힌트. 이 im이란 배열 내 값들의 타입을 보세요. 타입이 뭘로 돼 있죠? 여기 헬프 결과 보시면 뭐로 돼 있어요? 플로트, 실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4가 뭘까요?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가질 수 있는 바이트 있죠. 그 배열 내 값들이 갖는 값들 하나하나가 갖는 이 바이트 사이즈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끝에 나오는 16만 이거는 이제 개수. 그래가지고 그냥 사이즈에서 이렇게 알아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하고서 뒤에 키워드를 또 붙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가로 세로 사이즈만 알고 끝내겠다. 그러면은 /dim 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디멘전이에요. 잠깐만. 디멘전 쓴가 그냥 디멘전인지 모르겠는데 디멘전 쓰구나. 줄여서 그냥 dim이라고 쓰시면은 간단한데 dim 써도 이렇게 디멘전이라는 뜻은 전달이 되니까 그러면은 400하고 400 요 두 개만 가로 세로 사이즈 결국은 뭐냐면은 그 배열 크기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추려서 주니까 대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해요. 변수 하나를 만들어요. 사이즈 im 그 다음에 dim /dim 이렇게 해요. 그럼 sg라는 변수에 어떤 결과가 돌아오느냐? 400 이게 돌아오겠죠. 그러면 sg는 결국은 뭐냐면은 400과 400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두 개짜리 배열이에요. 그래서 sg0가 가로 사이즈가 될 거고 sg1은 세로 사이즈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윈도우를 띄울 때 내가 이게 이미지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고자 윈도우를 띄우겠다 할 때 윈도우 하고서 X 사이즈는 뭐가 되겠어요? SG0가 되겠죠. 그리고 Y 사이즈는 SG1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 IM이란 이미지가 어떤 크기로 이제
온다고 해도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윈도우는 항상 디폴트 크기로 뜨잖아요. 내가 사이즈 지정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그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윈도우의 사이즈를 정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이즈란 함수를 잘 활용하시면은 항상 그 이미지의 크기에 꼭 맞는 윈도우를 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미지 표출하는 명령이 이건데 TV에서 일단 이거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 크기가 이미지 크기랑 똑같기 때문에 윈도우 자체에 꽉 차게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윈도우가 이미지 크기에 딱 맞게 뜨질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TVSCL 하시면은 그러면은 윈도우는 지금 나름대로 디폴트 크기로 뜨고 이미지는 당연히 윈도우 크기랑 다르잖아요. 윈도우 크기는 640에 510인데 이미지는 400 x 40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크기에 맞게 픽셀 사이즈를 차지하도록 그냥 떠버리고 나머지 공간은 비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좀 전에 SG 이거 구해가지고 사이즈로 이거 구해가지고 윈도우를 갖다가 SG 이걸로 뜨도록 한 것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TVSCL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윈도우 사이즈에 딱 맞게 뜨게 된다라고 하죠. 이게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디스플레이 하실 때는 이런 식의 수순을 밟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컨터랑 서피스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미지로 넘어왔네. 네. 하여튼 그 디스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왔죠. 그래서 뭐 디스트라는 함수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 디스트라는 함수가 사실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가운데 점 있잖아요. 가운데 점으로부터 만약에 요쪽이다 그러면은 많이 떨어질수록 점점 값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게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가운데 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런 식의 값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전 함수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2차원 데이터 그 예제로 할 때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해닝이란 함수가 있어요. 해닝. 이거는 해닝 필터라는 그 필터링 거치는 결과를 보여주는 함수인데 결과만 보시면은 해닝 같은 거는 이제 아까 디스트는 400만 줬는데 해닝 같은 거는 400, 400 둘 다 주셔야 됩니다. 이거 디스플레이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운데가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그 2차원 값 분포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디스트나 해닝 가지고 이제 제가 주로 이 2차원 데이터 가시화 설명 드릴 때 이거 예제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하여튼 2차원 데이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몇, 세로 몇, 아까 가로 400, 세로 400이었지만은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예제로 보여드리는 건데 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화소라 그래요. 픽셀. 그래서 이제 아까 400, 400 이미지를 떴을 때 윈도우가 더 커버리면 공간이 남는 거는 화소 크기에 맞춰서 화소를 기준으로 그 2차원 데이터가 표출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 그 화소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값이 높은 값도 있고 값이 낮은 값도 있고 해가지고 값이 낮은 값들은 이렇게 검은색 계열로 나타나고 값이 높으면은 좀 흰색 계열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거 보셔도 화소 값들이 어두운 부분들 보시면은 값이 60 얼마, 40 얼마 이렇게 좀 값이 낮고 그 다음에 하얀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높아요. 230 얼마, 250 얼마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컬러 테이블 있죠? 이거. 여기서 보면은 인덱스가 0, 1, 2, 3, 4 해당되는 거는 검은색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240 얼마 이렇게 200대 나가는 거는 밝은색이죠. 그러니까는 화소 값이
높은 놈들은 그림상으로 밝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화소값이 작은 놈들은 그림상으로 어둡게 나오는 그런 어떤 약속을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셨던 그림처럼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컬러 테이블을 로드했다 그러면은 그땐 달라지겠죠. 5번 컬러, 아까 그 5번 컬러 테이블인 상태에서 X 팔레트를 해보시면은 이젠 다르죠. 이제는 밝은색 픽색 화소값이 높은 것들은 뭐 노란색 아니면 하얀색으로 나오겠지만은 화소값이 작은 것들은 푸른색 계열 아니면 검은색 이렇게 나오게끔 약속이 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미지를 표출할 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미지 계속 이거 봤는데 갑자기 이게 주제가 이미지로 넘어왔네. 네. 5번 컬러 테이블일 때는 이런 컨벤션을 따르기 때문에 색상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컬러 테이블도 많이 있어요. 뭐 20번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분포를 하게끔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각각의 해당되는 약속에 따라 달라진다. 예. 그래서 일단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2차원 자료라 그러면은 각각의 화소가, 각각의 점들이, 픽셀들이 나름대로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2차원 데이터의 특성이에요. 근데 2차원 자료를 우리가 표출하는 대표적인 가시화 방법들이 서피스, 컨투어, 이미지예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컨투어, 등고선, 이거는 대충 뭔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이미지는 방금 봤고, 서피스,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뭐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서피스, 컨투어, 이미지, 이 세 가지를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해닝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갖다가 방금 제가 여기서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방법들로 가시화를 한 예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미지로 가시화한 거는 방금 제가 몇 번 해봤고, 컨투어, 등고선, 뭐 이거는 개념 다 아실 것 같고, 값이 높은 쪽이 이 안쪽이죠. 뭐 바깥으로 가서 값이 낮은 그런 값들이 되고, 서피스는 뭐냐면은 면이에요, 면. 서피스 말 그대로 이렇게 마치 3차원스러운 그런 공간 자체가 지금 이게 X축, Y축, Z축이에요. 그래서 X하고 Y는 뭐 400 x 400이다 그러면은 2차원 데이터의 가로 방향 크기, 세로 방향 크기, 그 다음에 Z축에 해당되는 게 실제 각 화소가 갖고 있는 값이 돼요. 아까 뭐 250 얼마, 뭐 70 얼마, 60 얼마 이렇게 했던 그 값들을 갖다가 Z축으로 나타낸. 그러니까는 이 컨투어 있죠? 이거를 갖다 입체로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원 자료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피스, 뭐 컨투어, 일단 이미지는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앞에서 좀 봤죠. 나중에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서피스라는 명령하고 컨투어라는 명령, 프로시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쉐이드 서프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데이터라는 게 이제 2차원 데이터, 내가 표출하고자 하는 2차원 데이터가 이제 여기 데이터라는 인수가 되는 거고요. 이 인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건 필수 인수입니다. 그리고 XY는 뭐냐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XY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은 그것도 나중에 예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생성했던 해닝으로 생성했던 IM 있죠.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다시 해놓으세요. 해닝 400 x 400 이렇게 IM이란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서피스 명령 자체가 서피스예요. 콤마 IM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런 그림이 뜨죠.
근데 지금 컬러 테이블을 제가 아까 다른 걸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번. 예. 잘 되시나요? 요 면을 갖다가 렌더링하는 방법 때문에 이게 윈도우 크기가 약간 뭐 가로 세로 비율이 달라지거나 할 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가 저는 가로가 더 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윈도우로 갖다가 제가 X 사이즈나 Y 사이즈를 그냥 똑같이 통일시켜 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서피스 이걸 해보면은 올렸어? 네, 봐요. 색깔을 바꾸려면 여기서 로드시티가 네. 이거 색깔이요? 요거 색깔은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색깔이란 게 단순히 그냥 이 전체 서피스 전체 색깔을 갖다가 바꿀 때는 그냥 로드시티 해줘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다시 로드시티 뭐 5 해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서피스를 다시 하면은, 이거는 그 255가 하얀색이라 그래요. 이게 컬러 테이블 자체가 20 딴 걸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Z 값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색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일종의 DEM 같은 거, 이렇게 고도 같은 거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입체로 나오면서 그 색깔도 다르게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매핑을 해야 돼요. 이 서피스라는 이거 자체가 일종의 폴리곤이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그 이미지를 매핑하는 건데, 그거는 교재 있을 거야, 아마. 교재 있을 건데, 혹시 이따가 교재에서 몇 페이지냐면은, 교재에서 54페이지인가요? 3D 그래프와 등고선이라고 되어 있는 섹션 있죠? 거기서 58페이지? 네, 58페이지죠. 예. 58페이지, 59페이지, 뭐 60페이지 그쪽에 보면은 이런 서피스인데 뭐가 얹혀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게 있죠. 예. 이거 이제 뭐냐면, 지금 제가 쓴 거는 서피스라는 명령이었는데, 이런 서피스 그림을 표출하는 명령이 이거 말고 쉐이드 서프라는 명령이 또 있어요. 쉐이드 언더바 서프라는 명령. 거기서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해본다 그러면은, 이게 맞나? 네, 이거죠. 네, 맞아요. 일단 쉐이드 서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은, 뒤에 제가 쉐이드라는 좀 요상한 키워드를 썼는데, 이거 안 쓰고 그냥 쉐이드 서프만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컬러 테이블은 다시 돌아올게요. 0번으로 다시 복원시키고 쉐이드 서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피스로 했던 그림이랑은 비슷한데 좀 모습이 다르죠. 뭔가 좀 매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서피스 명령에서 그렸던 이 결과는 일종의 그물망 같은 렌더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렌더링을 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리는 과정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 느리게 이렇게 쭉쭉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폴리곤 같은 형태로 렌더링 해가지고 색깔만 입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상대적으로 속도도 약간 더 빠르고, 그리고 보기에도 조금 이게 더 나아 보이죠. 아까 서피스보다는 약간 좀 투박했는데 이거는 좀 매끈하게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서피스 형태로 2차원 데이터를 표출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서피스의 모든 표면을 그냥 단일 색깔로 처리한
상태인 거고, 좀 전에 썼던 그 쉐이드란 키워드가 있어요. 쉐이드는 뭐냐면은 쉐이딩 그래가지고 그 표면에다가 뭘 매핑한다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서피스 표면에다가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표출했던 이 IM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다른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2차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그 다른 2차원 데이터를 갖다가 서피스 면 위에다가 매핑할 때 쓰는 키워드가 바로 이 쉐이드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M을 입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쉐이드 이퀄 IM으로 하지 않고 byte-scl이라는 함수를 써야만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사용된 byte-scl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바이트 스케일 하라는 함수예요. 이게 바이트 스케일. 바이트 스케일은 뭐냐면은 이 IM이 원래 아까 지금 갖고 있는 값이 지금 제가 헤딩으로 생성했던 IM. 근데 미니멈 맥시멈 값을 확인해 보세요. 맥시멈 IM. 그러면은 아까 디스트로 했던 결과는 또 다르죠. 헤딩인데 이 결과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1이에요. 네. 헤딩 함수의 특성 자체가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 쉐이드에서 이 이미지를 매핑하라고 할 때 이 그냥 IM인 상태로 매핑하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그냥 IM으로 하라 그러면은 색깔 자체를 갖다가 0번 색깔, 1번 색깔로만 나타내고 끝내버려요, 얘가. 근데 0번 색깔이 뭐예요? 까만색이죠. 1번 색깔은 약간 그거보다는 밝겠지만 그래도 까만색이죠. 그러니까 그 두 색깔만 가지고만 나타내버리니까 그림이, 얘는 나타낸 거예요, 분명히. 가시화는 한 건데 우리가 보기엔 다 까만색으로 표면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IM을 갖다가 지금 0하고 1이지만은 얘를 갖다가 바이트 스케일을 해버리면은 얘가 최소값 0, 최대값 255로 스케일이 잡아 느려져요. 이렇게 재조정이 돼요, 스케일 자체가. 그러니까 0이었던 값은 0이겠지만은 1이었던 값은 255. 그럼 0.5였던 값은 뭐 한 127,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스케일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byte-scl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 뭐 미니멈 맥시멈 해왔지만은 바이트 스케일 된 결과, 바이트 스케일이 된 결과에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최소값은 0이지만은 최대값은 255로 지가 알아서 스케일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0에서 255로 스케일링이 돼 있어야 이미지로 표출할 때도 그 컬러 테이블 내 모든 컬러들을 다 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0하고 1만 썼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보였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byte-scl을 해버리면은 0, 1, 2, 3, 4, 5, 6, 255, 4, 255 이런 색깔들을 전부 다 풀로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바람직한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는 거죠.